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6월 8일 두산 인프라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하락해서 상승했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증시 전체가 뭔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흔들흔들거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와중에 또 외국인은 매도를 했고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좀 지수를 받쳐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당한 위치에서 머물고 있는 중이고요. 뭔가 이 글로벌 증시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횡보를 하는 모습이고, 그 테이퍼링에 대해서 계속 경계를 하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금리 인상이 좀 다가오다 보니까 추가로 더 주가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요. 혹여나 이제 이 수렴 구간이죠. 이제 수렴 구간에서 하락을 하거나 이제 상승을 하게 될 텐데, 상승 방향으로 잡게 된다면 대형주 위주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를 최근 주목하고 있고요. 제가 따로 리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들이 그 세 종목으로 몰리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쪽에 좀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월봉, 주봉 모두 플러스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세상으로는 괜찮다. 하지만 이 외국인이 다시 한번 매도를 시작했다는 점, 그 다음에 6월 좀 있으면 이제 옵션 만기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옵션 만기일 이후에 이 외국인과 기관 포지션이 또 어떻게 바뀔지 거기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옵션 만기 이후에 이제 매수세로 돌아선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래량은 서서히 붙기 시작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코스닥도 마찬가지, 애매한 위치에서 이제 계속 자리를 잡고 버티고 있고요. 한번 이제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끝없이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는 시스템 반도체 같은 그런 기술주와 바이오 종목이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 종목이 좀 하락을 하고 바이오 종목이 좀 상승을 했는데요. 자, 이 골고루 좀 올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상승이 좀 들어와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뭔가 딱히 매수로 들어오는 세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 이후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수 선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스닥 또 부합, 다우존스는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모두 뭐 거의 부합 정도고요. 지금 지수 자체가 크게 변동 없이 다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큰 상승 없이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대규모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에 따라서 이제 주식이 좀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주식에 큰 하락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국채금리가 이제 계속 좀 하락을 가는 것 같습니다. 하락 쪽으로 좀 무게가 잡히는 것 같고, 지금도 이제 최저점 바닥권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하락을 할지 한번 보겠고요. 원래는 이제 미국이 대규모 부양 정책을 펼치게 되면 이 국채 발행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채 금액이 떨어지게 되면 국채 금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국채 매입을 좀 많이 하는 것인지 이렇게 국채 금리 가격이 많이 떨어지게 되었고요. 사실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기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압박을 받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좋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은 국채 금리가 아직 괜찮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증시 쪽으로 뭐 나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관망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증시는 이 정도로 보고 내일 또 이제 목요일까지 어떻게 흘러갈지, 그 다음에 목요일 이후에 어떻게 흘러갈지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증시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두산인프라코아 보겠습니다. 오늘 2200원 하락해서 14,950원, 12.8%가 하락을 했고요. 자, 뭐 계속해서 저는 최근 상승에 대해서 이미 15,000원 이상은 너무 과하게 상승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식으로 좀 말도 안 되게 하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절대로 신규 진입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은 아래에서 가지고 있는 분들만 접근할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크게 하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아가 아무리 현대 쪽으로 인적 분할이 되어서 들어간다고 해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일별상으로 거의 뭐 70%가 거의 2주일 만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한 번은 크게 하락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저를 뭐 반대로 매매하면 올라간 좋다, 돈을 번다라는 비꼬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자, 이런 하락을 보면 또 무슨 말을 하실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 또 입을 다물고 계실지 저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항상 상승에 대해서는 하락이 있기 마련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 외 가격도 14,600원으로 하락을 했고요. 두산 인프라코아는 이제 당분간은 저는 추가 상승보다는 이 14,000원보다 이제 여기서 이제 상승의 절반 정도, 네, 한 13,000원 후반 정도, 네, 요 정도까지 하락을 해서 자리를 좀 잡지 않겠나, 13,000원대에서요. 그래서 두산중공업과 비슷하게 흐름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28일에 마지막 이제 거래일이 될 텐데, 이제는 추가로 17,000원 올라가기보다는 이 정도에서 자리를 잡을 것 같고요. 만약에 공매도 상환을 좀 대규모로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날쯤에 또 이렇게 급등을 시킬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제가 미리미리 신호를 포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오랫동안 횡보 이후에 한번 이제 시세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고점에서 큰 음봉을 줬기 때문에 오늘 특히 아래 꼬리 없는 아주 밀어버리는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도 추가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차익 실현 물량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 계속해서 이제 쌍매도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기관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를 계속하고 있으니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관 23만 주, 외국인 130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요. 투신 연기금 할 거 없이 다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연기금이 두산중공업과 두산 인프라코아를 모두 매도하는 모습은 상당히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자, 이대로 차익 실현을 시작한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더 매집을 다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이제 외국인이 두산 인프라코아를 사 모아간다라고 인식을 좀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5월 중순부터 해서는 조금은 애매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율이 좀 많이 떨어졌고요. 두산 인프라코아 지금은 좀 쉬어갈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런 급상승에 대해서는 항상 차트가 거의 이런 식으로 좀 횡보를 하는 구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이때와 같은 비슷한 흐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아무튼 두산 인프라코아 일단은 저는 이제 분할 매도를 추천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원칙을 잘 지키면서 뭐 욕심 부리지 않고 미리미리 익절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수익을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만약에라도 고점에 들어가셔서 지금 물리신 분들이라면 저는 일단은 손절을 할 수도 있다. 네, 손절을 해야 될 필요도 있다. 근데 그분이 두산 인프라코아의 미래 가치를 보고 들어온 분들이라면 그래도 요 정도 라인에서 이제 좀 매집을 하시고 다시 한번 이제 인적 분할 이후에 상승 나올 쯤에 들어오셔도 되는데요. 하지만 만약에 나는 이제 단타로 진짜 접근을 했는데 이렇게 어이없는 음봉을 맞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흐름이 흘러나왔고요. 자, 계속해서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한다는 점에서 지금 수급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오늘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850만 주까지 잔고가 늘어났고요. 자, 최근에 이제 600만 주 근처에서 계속 유지를 하던 공매도 잔고가 250만 주가 증가를 하면서 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인적 분할한다고 해서 이 공매도 상환이 모두 되어야 되는 게 의무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공매도가 다시 한번 늘어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계속 늘어날 것인지 아니면 조금 이제 다시 한번 하락 추세로 진입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지금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잔고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당분간은 이제 좀 주가 상승보다는 하락 혹은 횡보로 무게를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산 인프라코아의 대차 잔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대차 잔고도 오늘 이제 3천만 주까지 증가를 했고요. 네,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거기에다가 외국인 추정보다 이 당일이
더 많이 매도를 했고요. 어제도 이제 82만 주 매도했는데 오늘도 150만 주 매도하면서 계속해서 크게 매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보율이 벌써 이제 9.47%까지 하락을 했고요. 자, 이렇게 뭐 합병가에 맞추기처럼 좀 상승을 시켰다가 결국에는 차익 실현을 해버리고 크게 이탈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6월 28일까지가 마지막 매매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 투자자들이 또 어떻게 대응을 할지 주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산인프라코아 오늘 소식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2020년까지 영업이익 성장 전망 이렇게 전망이 나왔고요. 신한금융투자에서 투자 의견 매수로 잡고 목표 주가를 22,000원으로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 이렇게 올랐을 때 목표 주가를 높게 설정했다고 해서 바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이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는 급락을 좀 잠깐 했다가 이 어느 정도 턱에서 횡보를 좀 하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언제 얼마나 길게 가져갈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그 이평선들이 보통 모이는 지점에서 좀 그런 재상승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이거는 인적 분할 이후에 좀 길게 보았을 때 2만 원 이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나 두산인프라코아나 둘 다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차피 이제 지금 이제 단타 세력 다 나가고 다시 한번 이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만 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이게 두산 인프라코아도 사실 굴착기와 그다음에 스마트 굴착기인가요?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신사업도 준비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좋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현대건설기계와의 그 시너지 발휘죠. 그게 이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원이 이제 어떻게 정리를 좀 했냐면 지난달에 이제 중국 굴삭기 판매 대수는 23,000대로 이제 하락할 전망이라고 하는데, 이제 2020년 높은 기저와 그다음에 중국 정부 건설 공사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유동성 축소 움직임을 꼽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 굴착기 판매량만 보면 좀 좋지 않지만, 이렇게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올해 4,049억 원, 내년에는 4,887억 원이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증가 추세로 접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좀 하는 거고요. 어, 이렇게 중국 매출이 감소했지만 APEM, 그 다음에 NA, EU죠. 북미와 뭐 유럽 쪽인데 이 지역에 강한 매출이 반등과 그 다음에 엔진 부분의 정상화로 지속적인 이익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렇게 엔진도 대규모 수주를 한번 했었고요. 이렇게 두산인프라코아는 사업회사와 투자회사로 분할된 뒤에 21일에 재상장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이거는 좀 잘못됐습니다. 그 주가 반영에 대해서 좀 비율이 수정이 되었는데요. 두산중공업이 472주가 아니고 470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두산중공업의 급등으로 이렇게 두산인프라코아 한 주당 지분 가치가 이렇게 상승했지만 두산중공업의 변동 익스포저 해지를 할 수만 있다면 해지할 수 있다면 분할전 매수를 추천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분할점 매수가 이제 좀 주가가 수렴했을 때 그때를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매수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고점에서 조정을 좀 받고 그 중턱에서 이제 주가를 유지를 할 때 그때 한번 노려볼 만하다. 하지만 매수를 한 뒤에는 그게 이제 한 달 동안 거의 정지가 되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 접근하신 분들만 지금 저는 접근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아 이렇게 계속 전망도 좋고 하니까 뭐 지금 오늘 급락에 대해서는 당연히 있었어야 하는 그런 급락이라고 생각하고 이왕 이렇게 내려가는 김에 화끈하게 빼버리고 또 중턱에서 자리 잡고 또 올라갈 때 시원하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네, 오늘은 요 정도로 보고, 이제 내일 추가 하락이 좀 예상되는데, 어디까지 하락시키는지, 네, 어디에서 자리를 잡는지 주목하시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